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실전사주 시즌 7 345강 진행을 할게요. 오늘 제목이 혼잡사주에 대해서 좀 논해 보겠습니다. 혼잡, 명리학에서 섞였다, 혼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재성혼잡, 인성혼잡, 뭐 관성혼잡 이런 형식으로 정편이 섞여 있는 것을 혼잡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런 식으로 뭐 식신, 상관 같은 사주 내에 혼잡이 섞여 있으면은 그러면은 해석은 뭐로 하면 될까요? 해석을 할 때 이것저것, 이관저관, 뭐 이돈 저돈, 이명예 저명예, 이조직 저조직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사주를 볼 때 요거를 좀 덜어내야 되는데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하는 걸 완전 뿌리째 뽑아버리세요. 보통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 그러면 혼잡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보통 명리계에서는 그냥 웬만하면 물어보면 다 나쁜 거예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다 나쁜 거예요 이런 거 아니고 각자 개성이 있는 거죠. 만약 전쟁이 났는데 가령 군대를 징집을 했는데 가령 이 부대 저 부대 또는 이 부대 또는 저 부대 그러면 어떤 전투에 이 부대가 투입되었다. 어떤 전투에는 저 부대가 투입되었다. 이 전투에는 이 부대와 저 부대가 총망라돼서 투입되었다. 뭐 해군과 육군이 함께 섞였다. 농민군과 시민군이 함께 섞였다. 특수부대하고 일반 부대가 같이 섞였다. 시민군하고 게릴라군이 같이 섞였다. 정규군하고 뭐 레지스탕스가 함께 섞였다. 뭐 이거 나쁜 거예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이거를 좋고 나쁘고를 어떻게 가려? 난 이런 거를 좋다 나쁘다라고 가린다는 것 자체가 가령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명리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사실 그 예를 들어서 뭐 카톡 단체방으로도 질문을 받기도 하고 뭐 예전에 인터넷에 무료 상담을 맞이해 줄 때는 이제 댓글로 질문이 참 많았는데 10개 중에 9개의 질문이 답변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대표적인 게 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월간에 간목 떠 있는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다 모르겠습니다. 인데 또 제가 또 성격이 나는 모르는 게 있을 수 없다. 뭐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이제.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다 해서 이럴 경우엔 좋고, 이럴 경우엔 나쁘고, 이럴 경우엔 좋고, 이럴 경우엔 이러며, 이럴 경우엔 저렇고, 이럴 경우엔 저러면 경우의 수가 수십 개가 튀어나와 버리죠. 그러니까 혼잡 자체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고 사실 이게 명리학계에서 혼잡에 대한 얘기 외에도 거의 모든 명리학적 기호들이나 어떤 현상들 자체를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령 뭐 도식 이런 거 나쁜 거 아닙니까? 편인 도식. 그래서 번아웃 걸린 사람한테는 도식이 특효약이에요. 번아웃 걸린 사람들한테는 도식이 특효약이야. 도식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어. 뭐 좀 일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할 일이 없어져. 쉬어야지. 힐링이잖아, 힐링. 좋은 말로 할 때는 힐링하는 거잖아요. 쉬는 거. 명상센터에 가서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는 것도 그것도 도식 걸린 거잖아. 사람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도시의 삶에 너무 지쳤는데 어디 절에 가서 좀 쉬고 싶어요. 그거 도식하겠다는 소리잖아, 그게. 그냥 도식이 아니라 임묘형 도식이잖아, 그런 건 아예. 산에 가서 그냥 어디 조용한 곳에 별장 짓고 살고 싶어요. 그거 임묘형 도식이지. 내가 좋아하는 낚시에 빠져 살고 싶어요. 그 낚시에 임묘되겠다는 거 아니야. 일거리 다 때려치고.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모든 명리학의 증상들은 좋다 나쁘다로 구분을 할 수 없다. 좋다 나쁘다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오늘은 혼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혼잡, 재성혼잡. 혼잡이 나쁜가요?
혼잡은 다양성과 공존과 중재, 다양성의 공존과 중재다. 그러면 내 사주에 혼잡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해당 분야를 폭넓게 경험하라라는 뜻이죠. 해당 분야를 폭넓게 경험하라. 가령 어느 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뭐 이과 수학 1을 공부를 했는데, 아니요, 문과 수학 1을 공부했는데, 좀 더 하고 싶어. 이과 수학도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학교에서 그 학생은 이과 수학도 공부하고 문과 수학도 공부하였다. 이것만 가지고 아니 왜 두 개를 해? 그냥 한 개만 하지.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령 유럽 여행을 갔는데 나는 프랑스도 가고 뭐 프랑스 옆에 있는 뭐 벨기에에도 들렸다. 뭐 이것저것 두루두루 다 둘러보았다.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 거기다 대고 아니 유럽 여행하면 영국이지, 유럽 여행하면 독일이지, 뭐 벨기에나 네덜란드 그런데 뭐하러 돌아다녀? 그냥 프랑스만 가도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웃기는 거잖아. 그건 되게 취향적인 건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주를 볼 때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자.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자. 그럼 영혼의 여정이 뭡니까? 영혼이 짠 지구별 체험 계획서다. 사주는. 영혼이 짠 지구별 체험 계획서다. 나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신이 너 혼 좀 나봐라 해가지고 짠 게 아니고 그딴 거 아니고 나 자신이 스스로 나의 상위 영혼이 이번 지구별에서는 이런 체험을 하고 싶어요 라고 스토리를 짰다. 그래서 8개 칸에다가 메인 미션, 저는 이거 원국 8칸을 메인 미션이라고 그러고 대운에서 들어오는 미션을 시기별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기별 미션. 세운 미션들은 단기 미션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대운 미션 8개는 일종의 버킷리스트와 같아서 지구별 체험에서 꼭 빠지지 않고 경험해 봐야 되는 8가지 중요 항목을 적어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천간 지지를 하나의 간지로 보는 거죠. 이렇게 간지로 2개를 세트로 경험하시오.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은 요사주인데요. 오늘 저희 강의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20대 후반의 청년인데 이 사주의 특징이 뭘까요? 이 사주의 특징. 재성 혼잡. 재성 혼잡이자 형충도 되죠. 인성 혼잡. 비겁도 이렇게 가불목이 이렇게 짝으로 있네요. 관성은 혼잡이 아니네요. 노란색 세트, 연두색 세트, 검은색 수기운 세트. 자, 사주를 해석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명리학 책이나 명리학 이론에는 사주가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근데 그래서 좋다 나쁘다라는 최종 결론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답을 내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다라는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러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한테 답을 내는 학문이 아니라 너는 이러한 환경에 접하게 되고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너 이런 환경을 만났어. 어떻게 할래? 같은 거죠. 너 내일 소풍 간다며? 내일 비가 온대. 어떻게 할래? 꼭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면 비 맞으면서 소풍을 갈까? 아니 소풍 가지 말까? 뭐 이런 거죠. 내가 살아갈 이번 지구별 체험 활동에 인성이 혼잡, 재성이 혼잡, 비겁도 혼잡이야. 너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긴? 이대로 살면 되지. 이대로 살면 되지. 이런 측면으로 한번 보죠. 사주는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다 라고 했고, 또 제가 아까 얘기한 영혼의 의도를 존중하자라는 개념이 저의 개념이에요. 영혼의 의도를 존중하자. 나의 상위 영혼이 이번 지구별 체험에 다양한 인성을 경험하고 폭넓은 재물활동을 경험하며 다양한 인맥과 교류하라. 이렇게 써놨죠. 너 어떻게 살래? 그러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보면 되죠. 너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거나 공부하게 될 것이며 아주 폭넓고 다양한 분야의 경제활동과 재물활동을 접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일을 너와 음양이 다른 다양한 사람과 하게 될 거야. 즐거운 여행 되기 바래. 라고 운명이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죠? 우와, 재밌겠다. 신나고 재밌게 살아보자. 이거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몰라도 이 사준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면 이게 영혼의 의도를 존중하는 거죠. 이거는 꼭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한 달짜리 유럽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한 달짜리 유럽 여행을 가기 전에 많은 고민과 플랜을 짜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사례를 초합하여 나 한 달짜리 유럽 여행을 이렇게 일정을 짜볼 거야. 1일부터 3일은 네덜란드, 3일부터 5일은 프랑스. 프랑스에 가면은 반드시 루브르 박물관을 들렸다. 어디를 가볼고 어디를 갈 거고 세느강에서 유람선을 타볼 것이고 몽마르트 언덕에서 초상화를 그려보고 싶어. 뭐 에펠탑에서 사진은 나는 좀 독특하게 이렇게 찍어볼 거야. 등등의 유럽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플랜을 러프하게 짜면서 그 중에서도 꼭 체험하고 싶은 것들은 8개의 큰 칸에다가 적었어. 그러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예약을 했어. 비행기표, 몇 월 며칠 숙박, 그 다음에 유명한 호텔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예약을 해야 돼. 예약을 해놓고 비행기 티켓,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은 가이드의 안내가 필요해. 위험한 지역이야. 그래서 가이드 예약 등등을 해놨어. 그리고 유럽에 갔어. 그 계획을 존중하면서 유럽 여행을 하면 때 되면 잠잘 곳이 생기고 때 되면 나한테 기차표가 주어지며 때 되면 어떤 화가가 몽마르트 언덕에서 나의 그림을 그려주고 에펠탑에서 특별한 포즈를 취했더니 누가 사진을 찍어주며 때 되면 나한테 먹고 싶었던 뭔가 이 음식 생각난다 했더니 그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기고 갑자기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위기에 처해주면서 당신이 나를 고용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기에 빠지면 구해주라고 한 가이드입니다. 라고 나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갔어. 운명의 계획에 맞춰 살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함께 주어졌어요. 이 자유의지와 숙명의 관계는 매우 미묘한 관계인데 이 자유의지와 숙명, 이 자유의지라는 거는 내가 현지 판단에 의해서 아이씨 안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쁜 말을 써야지.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자유의지와 꼭 이루어야 되는 코스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마치 5살짜리 꼬맹이가 있고 5살짜리 꼬맹이를 보호하고 있는 40살짜리 엄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실 그 5살짜리 꼬마는 나의 인생을 자신의 자유의지와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 다 어머니가 해주고 있는 거야. 때 되면 밥 나와, 때 되면 옷 입혀, 때 되면 목욕해, 때 되면 뽀로로가 틀어져, 때 되면 간식이 내 앞에 와, 때 되면 노란색 차가 와서 나를 싣고 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뭐 공연해. 때 되면 또 어느 장소에 나를 태워주면 엄마가 나를 데리고 와. 아이 입장에서 가끔씩 자유의지를 부려서 막 때를 쓰면 간식이 좀 더 빨리 오기도 하고 가끔씩 사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때를 쓰면 갑자기 무슨 물건이 생기기도 해. 하지만 관계를 원만하게 가지면 자신의 자유의지가 잘 이루어지고 엄마하고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되게 거칠게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 그런 느낌이죠. 자, 우리의 관계가 인간과 수호신의 관계, 나의 에고 의식과, 즉 자아의식이죠. 에고의 의식과 이 에고의 의식을 조종하고 있는 무의식, 상위의식, 하이어 셀프, 상위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즉 상위자화가 하위의식인 우리의 에고를 배후에서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엉덩이를 톡톡 치면서 자, 여기 이제 씻으러 가자. 우리 치카치카 하자. 치카치카. 아이고 착하다. 치카치카 잘했네. 아유, 내 손으로 치카치카를 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하면서 사실 어머니가 다 야, 입 벌려. 지금부터 치카치카 한다. 야, 혀 깨물어. 하면서 이렇게 치카치카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이가 자율적으로 치카치카도 하고 옷도 벗고 밥도 자기 입으로 먹고 해야지 밥 안 먹을 거야! 이러고 있으면 입 벌려! 푹! 이러고 집어넣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명의 계획과 자유의지의 관계는 마치 40살 어머니가 5살 아이를 잘 타일러서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해주는 거와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러한 인생 체험 계획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의 차이는 쥐어 터지고 받아들이느냐, 네, 사랑받으면서 선물 받으면서 이걸 체험 경험하게 되느냐, 즉 타의에 의해서 경험하느냐, 자의에 의해서 경험하느냐, 저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전 가끔 그런 경우들 봐요. 그 부부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한 십몇 년 후에 여성분의 사주가 이 정도 시점에서 자기가 해야 될 미션을 다시 추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주인데 남편이 잘 벌어. 뭐 굳이 내가 나가서 경제활동할 필요도 없고 또 아이도 돌봐야 돼. 그런데 이 사주는 반드시 미션을 하게 돼 있어.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타율에 의해서 내가 경제활동에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민폐 캐릭터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 갑자기 남자 하는 사업이 안 돼. 남자가 빚 때문에 도망가. 강제로 이혼하는 일까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서 내가 벌지 않으면 그래서 모아놓은 돈으로 어떻게든 살려고 했더니만 모아놓은 돈도 막 차압당해. 내가 벌지 않으면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극단의 상황으로 계속 몰려. 그래도 싫어,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친정어머니한테 가서 삐댈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몸이 아프셔. 이런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 내가 나가야지만 해결되는 일. 그래서 경제활동을 시작했더니 내 재능을 끄집어내고 내가 이런 일을 잘했을 줄이야.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일도 잘하네. 이거 해보니 즐겁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일이 순조롭게 풀어지더라. 뻗팅기지 말고 진작에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 그게 엄마한테 엉덩짝 두들겨 맞고 치카치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알아서 치카치카를 해서 엄마한테 선물과 이쁨과 사랑을 받을 것인가? 뭐 그런 차이 정도로 보는 거죠. 자, 영혼의 의도를 존중하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 명리계에서 이 사주를 보면 아마 우리 명리 선생님들끼리 의견이 갈릴 거라고 생각돼. 가린 거죠. 이 영혼의 의도를 존중하자라는 개념에서 보자면 폭넓은 생각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재물 활동을 경험하시오라고 일정표에 적혀 있는 게 영혼의 의도죠. 그런데 이러한 영혼의 의도에다가 에고적 판단, 즉 자신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 중에서 싫어! 나 편히 안 쓸 거야. 나 정인만 할 거야. 싫어! 나 겁재랑 안 해. 겁재 안 만나. 왜 축토도 있고 미토도 있어. 나 축토 안 해. 저 미토가 따뜻해 보이니까 나 미토 쓸 거야. 이게 일명 혼잡사주 이것저것 하다가 둘 다 놓치니 하나하나 똑바로 잘해라 라는 조언들이에요. 이게 근데 명리계에 되게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본 이 젊은 청년도 저하고 이제 이 청년도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학문에도 관심을 가지고 편인이 막 동하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학문에도 관심을 가진다고. 폭넓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죠. 생각의 스펙트럼이. 이 명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 명리 공부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명리 상담을 했습니다. 호신쌤은 사주의 이론과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제 사주가 이렇게 혼잡사주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참 설명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 말이 맞습니다. 다른 선생님한테 사주를 받는 여러 분한테 사주를 받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여러 개 하지 말고 똑바로 하는 게만 잘해.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똑바로 하나만 잘해. 라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호신 선생님께서는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라고 한다. 판단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그냥 호신쌤의 해석에 따라서 호신쌤 말이 옳으니까 닥치고 내 말 들으시오. 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수용은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나 각자 하실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의 지론은 영혼의 의도를 존중하라. 꼭 무슨 느낌이죠? 내가 만약에 군인이라고 치면 저 상위 부서에서 저 육군본부에서 작전 그 미션표가 내려왔는데 그 미션표를 딱 열어보고는
아, 뭐야. 여기도 들렸다. 여기도 들으라 그러고. 저것도 했다가 요것도 하라 그러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그래. 아, 뭐야. 야, 귀찮아. 야, 하나씩 지워. 여기저기 안 가고 그냥 여기만 간다. 실시. 여기 안 가고 여기만 간다. 실시. 요거 안 하고 그냥 요거만 할 거야. 실시. 이래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거 상부의 작전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편할 대로 작전을 해버린 거죠. 이게 뭐야. 대대 지령을 중대에서 임의로 조작을 해버린 거고, 뭐 사단에서 내려온 지시를 뭐 연대나 중대에서 인위적으로 한 거잖아. 아, 물론 하늘에서 이런 그 운명의 계획, 저는 이거를 결정된 거라고 안 해요. 저는 운명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인 것이지 결정된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가 들어있는 이유는 이것을 자발적으로 너의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예요. 마치 40살 어머니가 5살 아이가 유치원에서 받아온 숙제를 할 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야, 숙제 갖고 와봐. 내가 풀어줄게. 이런 엄마 뭐 어쩌다 한 번 있겠지만 이거 제대로 된 엄마 아니잖아. 제대로 된 엄마, 평범한 일반적인 엄마들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받아온 숙제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급적 너의 힘으로 숙제를 풀기를 바래. 하지만 만약에 그 5살짜리 꼬마가 숙제를 너무 못 풀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그 엄마는 옆에 가가지고 힌트를 주죠. 야, 이거 3번인 것 같아, 3번. 야, 이거 잠자리 아니야, 잠자리? 야, 너 평소에 좋아하는 거 있잖아. 요 그림 요거 같네. 그러면서 뭔가 힌트를 주면서 유도를 해서 아이가 아, 맞아, 잠자리구나, 정답은 하면서 유치원에서 받아온 숙제를 가급적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하게끔 유도하죠. 그게 어머니가 아이가 자유의지로 숙제를 풀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수호신이, 우리의 신이 우리가 자유의지로 행동하지만 그 행동의 범위가 영혼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유의지와 영혼의 계획의 공존, 조화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사주 해석을 할 때 뭐 관살, 혼잡, 대표적인 거, 혼잡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관살, 혼잡 같은 거. 관살, 혼잡 나빠요. 2개 중에 1개만 취하시오. 뭐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소리들을 막 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관저관을 만날 수가 있어? 하나만 똑바로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사주들을 보게 될 텐데, 관살 혼잡의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혼잡. 이거 지금 재성 혼잡이죠? 신금, 유음, 재성 혼잡. 인성 혼잡이죠? 정인, 편인. 이거 비겁도 섞였죠? 아주 비슷하죠? 2개 사주? 위치까지 똑같죠? 그냥 위치까지. 인성 혼잡이죠? 비겁 혼잡이죠? 재성 혼잡이죠? 자, 2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분은 음악 작곡 전공. 이분은 미술 서양화 전공. 그렇다면 둘 다 예체능이죠. 둘 다 예능이죠. 한 우물만 파게 될까요? 이 사주도 한 우물만 파게 될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혼잡이라는 것은 좋아요, 나빠요가 아니라 해당 관성, 해당 성에 대해서 폭넓은 경험과 폭넓은 사고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폭넓은 사고를 하라라는 뜻이죠. 인성, 혼잡, 또라이. 좀 이런 것 좀 지워버리고 인성, 혼잡은 또라이가 아니라 정인과 편인을 모두 경험하고 정인과 편인을 함께 이해하는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영어와 한국어 2개 중에 1개만 배우시오가 아니라 영어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워서 영어 문화권과 한국어 문화권이 서로 연결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외국어는 많이 배울수록 좋은데 왜 인성이 여러 개 있으면 안 좋아? 왜 재성이 여러 개 있으면 안 좋아? 왜 식상이 여러 개 있으면 안 좋아? 아닌 거잖아. 뭐 나는 5개 국어를 한다 하고 자랑을 했다고 쳐봐. 그거 명리학으로 치게 되면은 혼잡 중에 혼잡이죠. 야, 5개 중에 1개만 똑바로 해. 왜 5개나 해? 가 아니잖아. 그러면 인성 혼잡을 놓고 왜 이 생각 저 생각해? 한 가지만 생각해? 이럴 필요 없잖아. 그죠?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소통 역할을 할 수 있죠. 나는 프랑스어도 할 수 있고 나는 영어도 할 수 있고 나는 중국어도 할 수 있고